네, 안녕하세요. 도예가 장석현입니다. 미대를 진학하면서 도예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예과 처음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닥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그 찻사발을 만드는 걸 보고 감흥을 받아서 도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저 은사님이신 박종훈 교수님이 그 사발에 우주를 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고 아주 깊이 빠지게 됐죠. 작품 고민을 하다가 옹기 민속박물관을 가게 돼 있어요. 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는데 어미독이라는 그 풀의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뭐 형태적인 부분보다도 거기에 색과 질감이 훅 빠져 들어간 거예요. 마치 처음에 이제 사발을 보고 그렇게 감흥을 받듯이 그 깊이에 또 매료가 돼서 훅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연구해 보고 싶다, 어떻게 이런 질감의 도자기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풀의독이라는 부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하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하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기는 그 풀의독, 그 어미독을 보고 제가 감흥을 받아서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풀의라는 말은 푸르스름하다, 푸레스레하다라는 말이에요. 강원도 이북 사투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강원도 쪽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사전적 용어가 아니고 구전된 거기 때문에 그냥 푸르스름한 독이다, 푸레스레한 독이다, 그러니까 검푸레한 독이다라고, 그 애매모호한 그 푸른 색이 난다 해서 푸레스레하다 해서 풀의독이라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법은 토기를 만들던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연을 먹이는 기법인데, 연기를 가마 안으로 많이 생성되게 해서 그 연료를 많이 넣어서 연기를 생성한 다음에 그 연기가 기물 안으로 침투하게끔 하는 기법인데, 옛날 질그릇을 만들던 기법이에요. 근데 그 더 옛날로 가다 보면 그 경질독이 있죠. 경질독이의 그런 그 삼국시대 경질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법에 소금을 투척한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투척해서 그 유면을 형성하고, 그리고 연기를 입혀서 그 검은색을 띠게 되는데, 그게 소금과 만나면서 약간 그 광이 나면서도 푸르스름한 기운을 띠게 돼요. 그래서 제작 기법보다는 제작 기법에서 보면 소성 기법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 거는 소송 중에는 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렇게 연기를 나게 되는 이유는 나물 넣게 되면 연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많이 넣게 되면 검은 연기가 나요. 탄수가 좀 많이 생기는데, 그 검은 연기를 그냥 보면, 그냥 내보내면 다시 그 기물은 벗겨지는데, 벗겨지지 않게끔 그 아궁이하고 굴뚝을 막아버리면 그 그림이 침투가 돼요. 그래서 연을 먹는다 그러는데, 꺼먹을 먹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기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풀의그릇은 그 연기를 가둬서 그 기물 안으로 침투시킨다라고, 그게 좀 특징이고, 또 소금을 뿌린다, 소금을 유약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40대 한 초반까지는 좀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는데 그 이유는 조금 딜레마가 왔어요. 아주 그 개인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번 그런 검은 그릇과 그런 비슷한 형태들을 만들어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불교 철학을 접하게 됐어요. 2017년도쯤 그때쯤에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저는 많은 감흥을 또 받았습니다. 예.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되게 좋아하고, 명상은 꾸준히 이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명상하면서 살고 싶은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작업적인 부분이 달라졌다고 하면 뭐 삶도 많이 달라졌지만, 작업적인 면에서는 예전에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유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관찰을 하게 돼요. 명상 자체가 본인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 작업조차도 관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짜내기보다는 이렇게 나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를 대하는 그 작품에 대한 것들도 이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관찰로서의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 50대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저는 그 처음에 풀의 그릇을 접하고 그 색과 질감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다른 색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뭔가 색에 대한 부분도 더 검고 더 검다고 하다 보면 거기에 그 검은색 안에 그 밝음이 반드시 거기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검어야 이렇게 밝음도 드러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서 그런지 휘어진 흰 그릇이나 색자보다는 검은빛에서 더 많은 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검은색에도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검은색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다른 소재를 넣게 되면 자세히 보면 그냥 우주 색깔이 별 같은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저 검은 자기를 왜 계속 하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안에 무한한 색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무한한 빛이 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의 색을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사각형 그릇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뚜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각형 그릇의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그릇에 어울리는 뚜껑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지붕을 씌워보자, 그러니까 뚜껑이란 개념이 아니라 지붕을 씌워보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개념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차라리 진짜 지붕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지붕도 여러 가지 모양의 지붕도 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밑둥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또 양감이 있는 뚜껑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지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뚜껑이 되고 거기와 그 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붕을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뚜껑을 해결했다고 할까? 제가 만드는 그릇에 뚜껑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 집의 형태를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함으로써 어떤 실용적인 부분도 쓰일 수 있게끔 또 디자인돼서 실용적인 부분도 좀 가미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랄까 그 형태적인 부분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제작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선에도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직선도 약간 탄력 있게끔 약간의 양감을 주면 전체적으로 항아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빵빵함이 느껴지거든요. 그 직선이지만 좀 더 양감이 있는 그릇을 그 볼륨을 살짝만 주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풀의 질감과 굉장히 색감과 질감에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라서 그렇게 완전 직선보다는 약간 조금 볼륨 있는 형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밝은 거 보고 깊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둡거나 그런 색들은 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섞다 보면 검은색으로 가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깊이를 자꾸 추구했어요. 저는 깊이. 실제적으로 저는 풀의 도기가 굉장히, 풀의 그릇이 굉장히 깊은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색감이나 질감은 저한테 감동을 준 적이 없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왜
그것만 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것만 한 게 없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눈 감으면 까맣잖아요. 감으면서 그 검은색도 부분은 눈 감은 색이라고 하는데 그게 명상의 색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많이 들겠죠. 가만 앉아있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 일인데 그랬을 때 생각이 드는 것들과 거기서 느껴지는 색깔과 거기서 또 빛도 있고 여러 가지 색감이 그 투레랑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와서 든 생각이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 질감이 좋았다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철학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명상을 통해서 제 철학을 이제 이어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상의 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